감사합니다. 그래서 눈이라고 하는 것은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외부로 초점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보는 것이지만은 본다는 그 자체가 의식을 출발시킨다, 가동시킨다. 내부로 초점을 맞추면은 내면의 의식이 가동이 된다. 아주 아주 깊은 내용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빛은 정보 파동이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체에 닿아서 그게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체에 닿으면 물체에 있는 전자 속으로 들어가고 그 전자가 가지고 있는 빛을 다시 뿜어내는 거거든요. 뿜어낸다고 하는 말이 정확한 말입니다. 빛 알갱이 하나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라 강과 같이 쫙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 담긴 정보를 뇌가 해석하는 것이 보는 거예요. 그게 빛의 정보 파동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그 주변에 공간과 시간을 인식하는, 감각하는 세포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간 감각, 시간 감각이 가동이 돼요. 그래서 본다고 하는 것이 이게 그렇게 종합적인 것이다. 더불어서 이게 해석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시상으로 가고 해마로 가서 기억을 인출하고 기억을 지금 봤으니까 예전의 그 기억과 연합해서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서 저장을 한다.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것은 그게 편도체라는 게 있는데 편도체에서는 감정을 인출해서 감정을 새로 생산하고 감정을 또 저장을 한다. 이 본다는 것이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의식과 그렇게 긴밀한 영향을 미치는 거다. 본다고 하는 것이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신경세포는 늘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보인다 또는 뭐 이런 의식 활동이 잘 안 된다고 했을 때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 세포가 죽는 것은 노폐물 때문인데 노폐물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그 중에서도 지난번에 염증 신호가 노폐물을 많이 만든다. 그런 거 말씀드렸고 결국은 신경의 모든 작용은 신경세포가 죽지 않는 한은 여기서 뻗어나오는 시냅스의 작용이거든요. 생각을 많이 하면 그와 관련된 시냅스가 많이 뻗어나오는 거예요. 보는 것을 많이 하면 그와 관련되고, 듣는 것을 많이 하면 그와 관련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후생유전학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결국 시냅스가 얼마나 많이 뻗어나오느냐, 또 소멸하느냐, 또 어디로 연결되느냐, 이런 것이 그리고 그 사람의 건강과 정신을 좌우한다. 예. 어, 시각 신호에 대한 것들은 막 파고들면 한이 없습니다. 아무튼 한이 없는데 그만큼 본다는 것이 중요하다. 눈을 뜨는 게 보는 게 아니다. 자, 그래 오늘은 3차 신경, 안면신경, 전정 와우신경 하는데 이거 전부 다 얼굴과 관련된 거죠. 3차 신경, 안면신경 전부 얼굴 전체를 다 관리합니다. 얼굴 전체의 근육과 피부 어디까지냐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나중에 양질을 할 때 결국 3차 신경, 안면신경을 항상 동원해야 돼요. 위로는 어디까지냐 100회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그래서 3차 신경과 안면신경. 그 다음에 전정 와우신경은 전정신경, 와우신경 두 가지가 있어요. 전정이라고 하는 것은 균형 맞추는 거고 와우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듣는 신경이에요. 어, 예, 그걸 먼저 보시겠습니다. 우선 3차 신경을 보면은 3차 신경은 세 가지 가닥이 있는데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귀 앞에 여기 뼈가 있어요. 이 뼈 속에서 나옵니다. 뼈 속에서 어디로 연결돼 있겠어요? 뒤통수에 뇌줄기로 연결돼 있겠죠? 뇌줄기에서 이렇게 뻗어나와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이지 이렇게 또 여기서 눈을 거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1지, 2지, 3지로 구분을 했고 눈, 치아, 전두근, 눈, 치아, 이빨 나쁜 거 전부 3차신경 문제예요. 눈도 아까 우리 눈과 관련된 네 개의 신경을 얘기했잖아요. 동안신경, 시신경, 동안신경, 외전신경, 활자신경.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3차신경. 눈의 문제. 눈에 문제 있는 사람 무지하게 많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잘 안 보이고 침침하죠. 전부 다
3차 신경과 같이 치료하는 것이다. 같이 연결되어 있다. 기억하시고 여기서 제가 얼굴 전체 근육 피부에 대해서는 아예 안 써놨어요. 그럼 당연한 거라서 그래요. 얼굴 전체의 모든 근육과 신경, 뼈는 전부 3차 신경과 연관이 있다. 조금 이따 나오는 안면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병적으로 나타나는 게 3차 신경통, 3차 신경통을 한번 알아보신 분이 있으세요? 어마어마하게 아픕니다. 어마어마하게 아파요. 근데 3차 신경통을 치료할 때 되게 주사를 놔서 그 신경이 작동 안 하게, 신경 신호가 안 들어가게 해서 통증을 잡는데, 그거 갖고 되겠어요? 안 되죠. 왜? 이거는 그냥 연결망일 뿐이에요. 통신선일 뿐이고, 실제로는 이것을 관리하는 것은 이 속에 있는 핵이죠. 그래서 3차 신경통도 결국 뇌줄기를 같이 치료해야 된다. 바이러스가 되게 침투해서 그런 거예요. 우한 와사는 입이 돌아가는 거죠. 입이 왜 돌아가겠어요? 이게 이렇게 돌아간다면은 왜 돌아가겠어요? 이쪽 근육이 당기는 거죠. 이쪽 근육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돌아간다는 것은 이 근육을 관리하는 신경의 문제인데 그게 바로 3차 신경 또 안면신경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전부 다 연결망, 핵은 이 속에 있다. 안검하수가 뭐냐면은 이 눈꺼풀을 안검이라 그래요. 눈꺼풀이 하수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안검하수. 예. 안검하수도 3차 신경과 안면신경의 문제다. 음. 치료는 항상 그래요. 우선 제일 근본적인 치료는 핵을 치료하는 것이고, 핵과 더불어서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연결막 이쪽으로 치료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로 하는 게 이제 전기적인 치료니까 전기 또는 네, 뭐침 이런 거 같이 쓸 수가 있어요. 음, 예. 3차 신경은 그게 이제 네 개로 나눠요. 3차 신경은 보세요. 여기서부터 아까 이 세 개로 갈라진 거 기억나십니까? 세 개로 갈라진 게 여기죠. 여기에요. 그럼 이 세 개로 갈라진 게 안으로 들어가면은 핵이 여기서부터 세상에 네 줄기 전체를 덮고 있어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3차 신경은 뇌줄기 전체를 덮고 있다. 그 얘기는 뇌줄기에 있는 신경핵들, 다시 말해서 후신경과 시신경을 제외한 모든 핵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굴에 있는 모든 것은 다 3차 신경과 연관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가 연수, 여기가 교내, 여기가 중뇌니까 중뇌핵, 다시 말해서 이거죠. 이거. 중뇌핵은 중뇌핵은 네, 저작권. 저작권이 뭐예요? 이거죠. 교근, 씹는 거. 이 교근이 근육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근육이에요. 저작권을 관리하는 거. 혹시 누군가가 이게 씹지 못한다면, 삼차신경, 중뇌, 핵,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빨간 게 운동핵이에요. 빨간 게 운동핵. 이게 이제 운동핵이니까 운동을 관리하는 핵이죠. 그 다음에 얼굴의 전체 미세한 촉각들, 얼굴 모든 촉각. 이 촉각이라고 하면 우리 생각할 때 그냥 뭔가 이렇게 다음에 느끼는 거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그것만이 아니고 느낀다는 얘기는 그것을 핵에서 해석하고 해석만 하고 끝나나요? 해석하고 판단하고 예측 먼저 하고 판단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명령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감각은 감각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명령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얼굴의 모든 미세 촉각, 앞각, 위치 이런 것을 어, 주감각에 여기서 관리한다. 이 파란 3차 신경 파란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척수핵은 이 밑에 있어요. 이 밑에 이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있으니까 척수핵은 얼굴의 온도 감각, 통각을 관리한다. 음, 얼굴 전체를 다 관리한다. 그렇게 기억하셔도 됩니다. 안면신경, 3차 신경과 안면신경 항상 같이 가요. 다만 3차 신경은 여기서 나오지만은 안면신경은 귀 뒤에서 나옵니다. 귀 뒤에서 귀 바로 뒤에서 예풍이라는 글자리예요. 그렇게 해서 나와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 개의
뿌리를 가지고 흐르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여기 이쪽 부분 등 밑에까지 그 다음에 그쪽으로 그 다음에 여기 눈을 덮고서 위로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운동핵이 있고 감각핵이 있는데 운동핵은 표정근이 종류가 많아요. 얼굴 표정을 지을 때 여러 개의 근육이 서로 협력해서 표정을 만들어요. 목젖근, 뒤에 목젖, 그 다음에 귀 안에 중이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고막 안쪽에 중이잖아요. 거기에 등자근이라는 게 있어요. 등자근. 두드리는 거. 감각도 표정근. 근데 감각에서 중요한 게 안면신경이 우리 혀의 전면 3분의 1을 관리해요. 그래서 우리가 맛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혀가 느끼는 게 아니라 혀에 나와 있는 안면신경이 느끼는 거예요. 맛을 느끼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혀 앞에 나와 있는 이 안면신경, 그리고 혀 뒤로 가 있는 설인신경, 그 다음에 후신경.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맛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후신경, 설인신경, 그 다음에 안면신경의 신경 라인을 따라서 핵에서 일차 처리하고 척추엽 내부로 가서 거기서 냄새와 맛을 동시에 해석해요. 이게 냄새와 맛은 다른 게 아니다. 동시에 척도입에서 동시에 하는 것이다. 근데 제일 중요한 기능이 뭐냐? 안면신경 제일 중요한 기능이 샘이에요, 샘. 여러분, 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샘이. 우리 몸에는 샘이 굉장히 많아요. 땀샘도 샘이잖아요. 땀샘도. 만약 땀샘이 맥히면 어떻게 돼요? 피부가 엉망되잖아요. 입에 침샘이 마르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못 먹어요. 입이 얼마나, 입 안에서 아구창이라 그러잖아요. 상처가 엄청 생겨요. 코 샘이 마르면 어떻게 될까요? 코가 바짝바짝 말라 보신 적 있으세요? 얼마나 불편해요. 따갑고, 기능을 못 해요. 눈물샘이 막히면 어떻게 돼요? 예, 눈이 다 망가져요. 막 따갑기도 하지만은. 이 샘이 우리 몸에는 중요 부위에 샘들이 다 있어요. 중요 부위에. 아주 중요해요. 얼굴에 있는 모든 샘을 관리하는 게 안면신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3차 신경과 안면신경은 얼굴과 관련된 모든 치료에서 동시에 치료해야 돼요. 눈을 치료할 때도 3차 안면, 코를 치료할 때도 3차 안면, 입을 치료할 때도, 귀를 치료할 때도. 음, 이게 치료가 잘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안면신경은 핵이 어디 있는지 봐야 돼요. 이게 안면신경 핵인데 일이 들어오면은 이기로 연결된다 그랬죠. 예, 일이 들어오면은 안면신경 핵이 이 뒤에 있어요. 뒤에 전정핵하고 연결돼 전정핵이란 게 있는데 전정핵은 몸의 균형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든 기능이 이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걷다가 잘 넘어져 이런 문제라든가 균형이 안 맞아 몸이 이렇게 휘었다든가 이런 모든 문제가 척추나 뭐 갈비뼈나 이런 쪽 허리나 이쪽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게 전정핵, 안면신경핵 전부 뇌줄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뇌줄기를 여기를 치료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죠. 얼굴의 모든 샘과 연결되어 있다. 이것만 꼭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전정 와우신경. 전정신경과 와우신경이 원래는 따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바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이거예요. 이게 전정신경, 이게 와우신경이에요. 전정에는 전정기관이라고 하죠. 전정기관이 뭐예요? 고리가 세 개가 있어요. 세반고리관, 세반고리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돌멩이가 하나씩 매달려 있죠. 그래서 우리가 움직일 때 그 돌멩이가 추처럼 작동해가지고 균형을 잡는 거예요. 만일에 그 돌멩이가 조그만 돌멩이, 이석이라고 하죠. 이석. 돌멩이가 떨어져 나오면 어떻게 돼요? 어지럽고 막 난리가 나요. 예. 견딜 수가 없어요. 막 세상이 빙글빙글빙글 돌아요. 미칠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병이에요. 이석증이. 그래서 이석이 이렇게 바깥으로 튀어나오면은 이렇게 동작해갖고 이걸 이 속으로 집어넣게 만들잖아요. 예, 입이 누워가면은 쉽게 좀
간단하게 집어넣는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속을, 세반고리관, 다시 말해서 전정기관, 이것을 관리하는 신경이 따로 있다. 이게 구조는 엄청 간단해 보이는데 왜 중요하냐면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균형을 못 잡아주면 움직임도 안 돼요. 운동도 안 되고 몸의 움직임도 안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이 제대로 제 위치를 찾지를 못해요. 제 위치에 모든 장기와 근육과 뼈는 자기 위치에 딱 있어야만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 모든 것을 뇌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위치를 이탈해 버리면은 하수라고 하죠. 하수 밑으로 이렇게 내려앉는 거. 하수가 되면은 뇌가 장기의 그 위치를 파악하지를 못해가지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정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균형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하게 이 속에 세방고리관 속에 돌멩이 하나씩 들어있는 그런 단순한 구조이지만은 몸 전체로 봐서는 엄청나게 중요하다. 근데 여기 또 따로 같이 나왔다가 따로 연결되는 게 있는데 이거 하나는 뭐냐면은 달팽이관이라고 그러죠. 이 속에, 귀 속에. 이게 고막이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고막 안쪽에 달팽이관이 있고 여기에 손목, 그러니까 잔디처럼 풀처럼 쫙 이렇게 신경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두드리는, 그러니까 고막에서 두드리는 그 파동을 얘가 전기신호로 바꿔서 보내서 이 속에서, 뇌줄기 속에서 와우 핵, 그러니까 소리를 해석하는 핵에서 이걸 해석하는 거예요. 이 병이 날 때는 어떻게 나냐 하면은 여기는 돌이 문제가 되거나 또 메니에르 증후군이라고도 해요. 메니에르 증후군. 이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전정기관이 제대로 작동 안 해갖고 막 살 수가 없어요. 정신을 못 차려요. 이거 하나 때문에. 소리가 안 들리는 것은 고막이 손상된다면 그건 어쩔 수가 없는데 고막은 정상인데 소리가 안 들리는 것은 이 안에 있는 신경, 와우 신경의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 무슨 관이 하나 있어요. 관. 이게 중요합니다. 이 속에, 이 내부 구조 속에 뭔가가 일을 하면, 특히 신경계통에서 일을 하면은 노폐물이 생겨요. 세포가 죽기도 하고, 물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노폐물이 일이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이관, 관, 중국어 맞나요? 천원님? 얼관이라고도 하고, 네, 네. 영어로는 유스타키오관이라고 해요. 유스타키오관. 그래서 귀 속에서 어디로 연결되냐면 코로 연결돼요. 그래서 이 속에 있는 노폐물이 빠져나와야 돼. 만일 이게 안 빠져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 안에 염증이 생기겠죠. 어떻게 해야 돼? 이 안에 염증이 생기면 고막을 뜯어내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 안에 뭘 집어넣을 수도 없고 엄청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이 뼈를 깎아가지고 수술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 속에 있는 근육들은 또 누가 관리하느냐? 안면신경과 3차 신경이에요. 그래서 안면신경, 3차 신경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이 관을 통해서 노폐물이 빠져나올 때 어떤 원리로 빠져나오냐 하면은 코에서 공기가 들고 날고 하면서 압력 차이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쉴 때 항상 코로 쐬야 되고 힘차게 쐬어줘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노폐물이 평소에 잘 빠져나오면은 여기에 쌓이지가 않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안으로 들어가요. 여기가 뇌줄기예요. 뇌줄기. 같은 얘기고요. 뇌줄기로 들어가면은 이게 이렇게 들어가면은 어디로 가냐 하면은 여기 전정 와우 신경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딱 붙어서 가는데 핵은 정보를 처리하는 핵은 진짜 관리자 핵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전정 핵은 무슨 정보를 처리하겠어요? 세반고리관에서 나오는 균형 감각을 얘가 처리하고 전정핵은 몸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전정핵은 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척수까지 쫙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정핵이 망가지거나 약해지면은 몸의 모든 균형이 잘 안 맞는 거예요. 노화되어 있을 때 특히나 전정핵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노화돼갖고 못 걷는다. 이게 제일 힘든 문제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죽거나 살거나
나이 들어서 잘 걷기만 하면은 뭐든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데 걷지를 못하면은 누군가가 도움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도움을 주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 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져요. 그래서 이 전정핵이 튼튼해지는 것도 엄청 중요하다. 그 다음에 밑에 이쪽에 전정핵은 이 뒤에 있고 이쪽에 와우핵이 있는데 와우핵에서 소리를 해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와우핵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은 음악이 아무리 튼튼해도 소리를 해석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음, 네, 그렇습니다. 전정, 와우, 신경 전부 이 안에 있다. 전정핵이 참으로 중요한데 이게 상중하 위측으로 나눠서 위로는 동안신경, 활차신경, 외전신경과 연결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 우리가 눈을 뜨는 게 아니라 초점 맞추는 걸 알죠? 초점을 맞추는 그 신경과 균형을 맞추는 신경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음, 눈을 감으면 어떻게 돼요? 눈을 딱 감으면은 눈을 감고 외 다리로 이렇게 서면은 이 지탱 못 하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눈의 신경과 균형 신경이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전정핵의 중간 부분은 전정핵이 조그맣지만 그걸 네 개로 나눠서 본다면은 중간 부분이 어깨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특히 이 어깨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서커스 하시는 분들이 줄을 탈 때 보면은 막대기를 잡고 타잖아요. 막대기를 잡고 어깨의 균형을 딱 맞추는 거예요. 어깨만 균형을 맞추면은 전정핵이 균형을 잘 맞출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부에서는 소뇌로 연결돼요. 왜 소뇌로 연결될까요? 소뇌는 모든 근육의 길이를 계산한다 그랬잖아요. 소뇌가 그 근육의 길이를 계산해서 대뇌에 알려줘야만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소뇌가 만약 계산을 잘못하면 움직임이 이상해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몸이 안 움직이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소뇌하고도 연결돼 있고 또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핵의 바깥 부분은 전정척수로 척수하고 쭉 연결이 돼 있다. 전정기관도 간단하고 전정핵도 뭐 조그매 보이는데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 사실 이 속에 안 중요한 게 없어요. 그죠? 안 중요한 게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한 게 3차 신경, 안면신경, 전정 와우신경인데 이것이 서로 같이 작동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치유를 할 때는 항상 동안신경, 3차 신경, 안면신경, 전정 와우신경이 같이 치료가 돼야 된다 이 생각을 하시고 분명히 이제 눈의 문제를 동안신경의 문제구나. 또 얼굴에 뭐 통증이 있거나 얼굴 근육의 문제, 또 얼굴 감각의 문제라면 3차 신경의 문제가 있구나. 특히 우리 얼굴에 있는 샘에서 물이 잘 안 나온다는 안면신경 문제 있구나. 금방 우리가 진단할 수가 있죠. 균형이 안 잡힌다, 잘 넘어진다, 자세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자세가 꾸부종. 전부 전정신경의 문제는 알 수 있는데 이것이 동시에 합동작전을 한다. 이걸 기억해야 돼. 현대의학적 관점에서는 눈의 문제로 동안신경 하나만 건드리려고 그러겠죠. 그 다음에 고환와사가 왔다. 그럼 안면신경이나 3차 신경 검사해요. 검사해서 신경 통로가, 다시 말해서 액선이죠. 신경 통로가 제대로 작동하는가, 그걸 검사해서 그걸 치료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더 중요한 그런 그 신경 통로와 이런 전체적인 구조를 관리하는 게 핵에 있단 말이에요. 이 속에 있는 핵에. 그럼 3차 신경핵, 안면신경핵, 또 동안신경핵, 전정신경핵, 와우신경핵을 치료해야 되는데 그런 거 치료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약도 없고 치료 방법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수술도 안 돼요. 아주 위험해요. 그래서 정기적인 방법밖에 없다. 이 속에 그렇게 중요한데 이 속에 있는 게 다 그렇게 중요하고 온몸에 영향을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치료 방법이 없다. 잘 안 믿으시더라고요. 뭐 네가 뭘 어떻게 알아? 의사 선생님들이 알지. 그러시면 깝깝해요. 침을 할 때, 이 혈자리, 특히 양절류 할 때도 마찬가지. 양절류 전체 하지만은
어느 특정 부분에 이렇게 그 점혈법이라고 해요. 특정 부분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대거나 손을 이렇게 대고 있으면은 그 혈자리에 침을 놓는 침 치료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치료가 돼요. 이 동안신경, 삼차신경, 안면, 전정, 와우신경을 항상 같이 치료해야 되는데 주로 치료할 수 있는 자리가 풍부. 풍부는 이 뒤 두개골 끝이죠. 이 두개골 끝에서 이쪽에서 에너지가 들어가면은 여기 있는 모든 뇌줄기에 직접 들어가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예풍, 예풍은 귀 뒤에 이렇게 쏙 들어간 데를 예풍이라고 합니다. 안면신경. 그다음에 삼차신경은 이리 나오잖아요. 이쪽으로.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 다음에 대형 협거, 여기, 여기 보면 턱이 각이 져 있어요. 각이 져 있는 그 중심을 가지고, 여기 위에가 대형, 밑에가 협거입니다. 위에가 협거, 밑에가 대형입니다. 여기 협거, 대형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각진대를, 각진 중앙을 손을 잡고, 이 손을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탁 잡으면은, 음, 뼈 뒤쪽이 아니에요. 뼈의 경계선, 거기 탁 잡으면 잡히는데, 가만히 눌러보면 살짝 들어가 있어요. 둘 다.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협거와 대양입니다. 여기가 3차 신경을 치료하는 혈자리예요. 침을 치료할 때는 그렇게 치료합니다. 자, 오늘 잘하면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끝내고 방학하면 너무 좋죠. 설인신경. 자, 우리 그동안 뭐 했냐면 제일 먼저 후신경 했어요. 코에 대한 냄새가 얼마나 중요한지. 시신경, 동안신경, 외전신경, 시신경, 동안신경, 외전신경 같이 했죠. 시신경, 동안신경, 활차신경, 외전신경을 같이 했어요. 눈과 관련되니까. 네, 조금 전에 3차 신경, 안면신경, 전정, 와우신경을 했어요. 나머지 네 개인데, 하나는 설인신경. 실은, 맞나요? 설인. 중국어를 흉내내고 싶은데. 설인. 여기서 설은 혀를 얘기하는 거고, 인은 인두. 인두가 뭐예요? 인두? 인두, 후두. 식도. 식도예요. 그 다음 미주신경. 미주신경이 기억나야 됩니다. 미주신경. 우리 접수할 때 미주신경 뭐 여러 번 얘기했어요. 엄청 중요하다. 왜냐? 모든 신경이 척수에서 나와가지고 세 줄기로 해서 두 개는 근육을 관리하고 하나는 속으로 들어가서 장부를 직접 관리한다. 근데 이건 전부 다 교감신경이다. 근데 희한하게 교감신경인데 미주신경은 척수에서 안 나오고 뇌에서 직접 내려온다. 뇌에 직접 내려와가지고 목으로 해서 온몸의 장기를 다 관리한다. 미주신경. 그런데 예외가 있는데 원기기관은 천골에서 미주신경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천골에서 부교감신경이 관리한다. 그런데 미주신경은 다시 말하면 척수에서 모든 척수에서 장부를 관리하는 그 신경과 동일한 비중을 가지고 목에서 한 줄기로 쭉 내려와서 두 줄기네요. 두 줄기로 쫙 내려와서 몸 전체의 장기를 관리한다. 다만 괄호 열고 원기기관 빼고 괄호 닫고 또 괄호 열고 원기기관은 천골 2, 3, 4번 그렇게 기억하시면 완벽해요. 그 미주신경이 십변신경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부신경, 액세서리. 부신경은 그냥 자기만의 고유한 기능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 개의 신경들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설하신경. 설하신경, 혀 밑이란 뜻이에요. 혀 밑에. 혀 밑이니까 뭘 관리하겠어요? 혀를 관리하겠죠. 살펴봅시다. 설인신경, 저와 인두. 설인신경은 이렇게 생겼어요. 뇌줄기에서 나오겠죠? 뇌줄기에서 쭉 나와가지고, 이게 혀로 가는 게 아니고, 혀에도 물론 연결은 돼 있어요. 혀로 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 밑으로. 그래서 혀 뒤쪽,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가지가 나와 있겠죠. 그래서 혀 뒤쪽 3분의 1의 미가 있죠. 그 다음에 연하기능. 음, 안 선생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연하기능이 안 된다고 하신 게 바로 이 신경이 작동 안 하면은 넘기지를 못해요. 쉽기도 하는데 못 넘겨요. 목구멍으로 못 넘깁니다.
그래서 이제 목을 뚫어서 이렇게 넣고 그래요. 그 다음에 혀 근육 운동. 혀를 움직이는 이 근육.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하샘. 이는 귀니까 귀 밑샘. 귀 밑샘이니까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여기 큰 샘이 있어요. 샘은 엄청 중요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모든 샘은 안면신경이 관리한다며 왜 구라를 치십니까?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쪽 혐의sem은 안면신경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린신경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이유는 뭔가 씹을 때 평소에도 침이 나와야 되지만은 우리가 저작 음식을 씹을 때에도 많이 나와야 되죠. 뭐가? 예, 침이 많이 나와야 돼요. 침 속에는 뭐가 있어요? 소화효소가 있어요. 아밀라제. 근데 침 속에 있는 그 소화효소는 여기서밖에 안 만들어요. 그래서 쉽지 않고, 다시 말해서, 침샘에서 만드는 소화효소를 섞지 않고 내려가면 이게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냥 조금 잘 안 되니까 많이 안 돼요. 많이. 그래서 반드시 음식을 먹을 때는 씹어서 먹어야 됩니다. 씹어서 먹는다는 게 입, 이빨로 조각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침을 섞어야 돼요. 이 침이 얼마나 강력하냐면은 여러분들 자장면 먹을 때 항상 그런 현상을 보죠. 자장면 먹으면은 그 침이 여기서 만들어진 침이 먹는 과정에서 조금 젓가락에 묻어서 조금밖에 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릇에는 조금밖에 안 묻었을 텐데 그 조금 때문에 나중에 보면 물이 흥건해요. 전부 다 녹아가지고 물이 돼요. 그만큼 이 소화효소액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반드시 오래 씹으라는 것도 이걸 잘게 부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빨로 부수는 건 아무리 작게 부숴도 세포 입장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덩어리예요. 이걸 다 녹이는 것은 소화효소예요. 오래 씹으라는 얘기는 뭐 30분, 40분 이렇게 씹으라는 얘기는 소화효소를 많이 섞으라 이 뜻입니다. 그래야만 소화가 된다. 왜? 다른 장기에서는 이거 안 만들어요. 이 침에서 나는 소화효소를 안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을 관리하는 게 바로 설인신경이다. 혀를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근데 참 또 신기한 게 이게 귀 밑신경절, 이게 귀 신경절이라고 하는데 이게 설인신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 이것만 있으면 얼마나 간단하겠어요. 근데 이게 하나는 여기서 3차 신경하고 연결이 돼요. 3차 신경. 이 그림 보시면은 이게 3차 신경이잖아요. 귀신경절 이거 보이죠? 이거 1이 연결돼요. 1이. 그러니까 어, 이 설인신경은 3차 신경하고 직접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연결돼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자료에 이걸 빼먹고 제가 안 썼는데 경동맥 소치라고 있어요. 경동맥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시죠? 심장에서 이렇게 쭉 해갖고 혈관이 이렇게 올라오죠. 이 만져보면은 혈관이 이렇게 뛰는 게 느껴져요. 그럼 여기에 두 개로 갈라져요. 경동맥 이쪽이 두 개로 갈라져갖고 하나는 속으로 뇌로 들어가고 하나는 바깥으로 나와서 얼굴 전체로 연결돼요. 그걸 경동맥이라고 하고 경동맥 이 갈라지는 거기를 경동맥 소치라고 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모든 뇌경색의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막혀요. 여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 막힌 걸 검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얼마나 많이 막히는지. 50세 이상이 되면은 1년에 한 번씩 그걸 검사를 하라고 해요. 근데 검사해봐야 별 방법이 없어요. 어떡할 건데? 그죠? 동맥이니까 손을 못 써요. 만약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사타구니 있는 대동맥으로 쭉 올려가지고 스턴트를 하거나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많이 막혔을 때. 근데 우리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막히기 시작할 때 또는 막히기 전에 이거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동맥 소체는 뇌와 관련돼서 엄청 중요해요. 이것은 뭐가, 그러니까 이렇게 분지가 두 개로 갈라지니까 갈라진 윗부분 이런 모양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기름 덩어리들이 이렇게 막혀요. 그래 꽉 막히면은 예 기절하는 거예요.
근데 더 문제가 뭐냐면 이 맥혔던 것들이 순환하면서 또 이렇게 떨어져 나가. 떨어져 나가고 내려 올라가. 뇌 속에 있는 아주 미세한 모세 신경 속에 가서 확 박혀. 그럼 어떻게 돼요? 뇌경색이 돼요. 뇌경색. 그래서 뇌경색의 원인이 여기 있다. 두 번째. 여기서 막히면은 올라가는 혈관이 어떻게 되겠어요? 좁아지겠죠. 모든 혈관이 좁아지면 무조건 혈액의 공급이 줄어들어요. 혈액의 공급이 줄어들면은 산소, 모든 영양분, 모든 생명 물질의 공급이 줄어들으니까 세포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해요. 죽어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경동맥 소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관리하는 게 서린신경이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서린신경이 약해지면은 경동맥 소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양절로 할 때 항상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미주신경 있죠. 경동맥 있죠. 경동맥 소치가 있죠. 또 이게, 여기 또 센서가 있어요. 혈액 성분을 관리하는 센서도 또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음, 비인두 림프절. 이제 척수액을 흐르게 하는 그거 있죠. 그래서 여기 양절로 할 때 여기는 진짜 중요합니다. 이 속의 깊이. 그것이 설인신경이다. 다음에 미주신경. 누누이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미주신경은 뇌줄기에서 나온다. 뇌줄기에서 나와가지고 어디서부터 얘가 관리하냐면은 예, 식도, 기도, 인, 인, 인두, 후두. 그러니까 식도와 기도뿐만 아니라 갑상선, 갑상연골 다 관리하고 여기 있는 혈관도 얘가 관리해요. 아까 설인신경은 서린신경은 그 경동맥 소체 거기까지만 연결되어 있지만 이 전체를 관리하는 거는 네, 미주신경이에요. 이거 생각해야 돼. 혈관에 문제가 됐다. 근육에 문제가 됐다. 뭐 뼈에 문제가 있다. 전부 관리자는 신경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다른 거는 잘 되게 상상을 하시는데 혈관 문제, 혈관을 관리하는 게 신경이라는 건 잘 모르시더라고요. 혈관도 세포로 되어 있고 그 세포 차원에서 관리자가 신경인데 그 어떤 신경이 관리하느냐. 그 목으로 올라가는 이 신경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그것이 미주신경이 관리하는데 그 다음에 내려와 가지고 심장, 심장과 심장은 폐 속에 있죠. 그리고 내려오면은 위장이 있고 옆에는 간이 있고 오른쪽에 간이 있고 왼쪽에 비장이 있어요. 위장을 중심으로. 이 위장의 끝에서 뒤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췌장, 판크레아스. 그 다음에 위에서 나와서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 소장이 되는데 이게 엄청 중요해요. 여기서 항상 왜 문제가 생기냐면은 위 속에 있는 위산이 엄청 독한 놈이에요. 보통 독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다 녹여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위산은 여기서만 존재해야 되지 바깥으로 나오면 안 돼요. 위에서는 점막도 튼튼하지만은 위산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기름칠을 해놔요. 계속 기름칠을 하기 때문에 위는 위산이 나와도 견디는데 만일에 위에 천공이 생기거나 이렇게 흠집이 생기면은 그것도 상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속에 있는 위산이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12지장으로 나와버리면 큰일이에요. 왜냐하면은 12지장은 담낭하고도 연결이 돼 있죠. 췌장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담낭으로 가고 췌장으로 가요. 그래서 결국 췌장암이 되는 거예요. 담낭암이 되고 담도암이 되버려요. 그러니까 한 번 뭐 위산이 한 번 나왔다고 암이 되는 건 아니죠. 근데 나오기 시작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위에는 이게 분문이 있고 유문이 있어요. 문이 딱 있어가지고 여기서 확 붙잡고 안에 소화 다 시킨 다음에는 위가 위산을 다 다시 재흡수를 해요. 그래서 밥 먹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밥 먹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동하는 게 좋을까요? 누워 자는 게 좋을까요? 밥 먹고 나면 자는 게 좋습니다. 왜? 우리 어렸을 때부터 뭐 밥 먹고 누우면 소가 된다. 뭐 밥 먹고 좀 소화시켜야 되니까 걸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밥 먹고 나면은 가능하면 모든 혈액과 신경이 여기에 집중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밥 먹고 나면 물론
이 식도에 다 내려가서 이제 막 꿀렁꿀렁 하고 있는데 옆으로 누우면 안 되고 조금 기다려야 돼요. 완전히 내려가서 위에서 이제 잘 작동하면은 그때는 쉬어주는 게 좋아요. 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모든 혈관, 모든 신경이 위에 집중해요. 그래서 거기서 전부 녹여내고 음식물을 다 녹여내고 그것을 배출시키기 전에 위산은 다 흡수를 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막 후딱 먹고 후딱 막 하고 이렇게 되면은 위산이 자꾸 빠져나와서 뭐가 된다? 췌장암이 되고 담도암이 되고 담낭암이 돼요. 근데 이건 되게 어려워요. 막 혈관들이 얽혀 있어갖고 거기다 이건 또 약이 없어요. 담노암, 담낭암 이쪽은 수술도 못해요. 수술도 잘 못해요. 치료가 제일 안 되는 게 췌장암, 난수암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 관리하는 게 미주신경이다. 그 다음에 소장, 대장까지. 대장의 일부, 직장을 빼고, 그럼 직장부터 방광, 난소, 자궁, 신장은 누가 관리한다? 미주신경과 똑같은 역할을 예, 청골 2, 3, 4번 신경이 한다. 청골 2, 3, 4번 신경은 특별한 신경이에요. 그럼 미주신경은 그러면은 척수에서 나와서 관리하는 신경들이 다 있는데, 그거하고 어떻게 다르냐면 걔는 막 일을 시키는 신경이고 얘는 편안하게 만드는 신경. 모든 세포가 무조건 일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편안하게 만드는 쉬게 하고 휴식시키고 치료하는 신경이 미주신경이다. 이 미주신경과 청골 2, 3, 4번 신경이 엄청 중요하다. 부신경, 액세서리 너브라고요. 이름이 액세서리예요. 액세서리. 있으나 마나.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액세서리 너브는 자기 주 기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와가지고 세 군데로 연결돼 있어요. 하나는 승모근. 대부분 승모근을 부신경이 관리하는 건 잘 알아요. 승모근 통증이 어떤 거예요? 변비통. 이 어깨 아파, 어깨가 막 늘프곤해. 예, 그 전부 부신경이 주된 역할을 해요. 부신경이 전부 경추신경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팔로 가는 경추신경 5, 6, 7, 8번 나오는데 거기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경추신경하고 부신경 같이 치료하면은 어깨가 빨리 낫는데 이걸 침울하려면 엄청 힘들어요. 전기로 하면 엄청 잘 돼요. 신부원을 하고 그다음에 양절을 하고 그러면은 되게 잘 풀려요. 엄청 잘 풀려요. 이제 신부원줄기, 양줄기 합해진 게 나왔으니까 그걸로 하면 진짜 잘 돼요. 제가 해봤습니다. 승모근. 승모근은 항상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이 앞에 쇄골 있죠? 쇄골의 3분의 1 여기에 붙어 있고, 뒤로 쭉 가서 견봉단, 어깨 끝 뼈에 붙어 있고, 그 다음 밑으로는 12번까지 붙어 있어요. 12번. 이것은 그래서 청기기관의 관리자 근육이라고 또 얘기해요. 왜냐하면 밑에서 올라오는 광배근하고 승모근이 이렇게 겹쳐요. 광배근이 여기서 쭉 올라와서 이렇게. 자,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점이 이 지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승모근 다음에 흉쇄유돌근. 뭐 너무 잘 알죠? 흉쇄유돌근. 흉쇄유돌근은 첫 번째 기능은 뭐냐 하면은 목은 뼈잖아요. 뒤에서 붙들고 있으면 이렇게 뒤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뒤로 넘어가니까 뒤에서 붙들고 있는 게 반극근, 앞에서 붙들고 있는 게 흉쇄유돌근. 그럼 흉쇄유돌근이 짧아지거나 병이 오면은 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끊기겠죠? 우리 척추도 마찬가지예요. 척추의 문제가 아니고 앞에 복직근이 굳으면은 허리가 이렇게 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흉쇄유돌근 승모근, 그 다음에 설린신경과 미주신경, 이게 속으로 들어가고 설린신경과 특히 미주신경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깨가 뻐근하면은 뭐가 안 돼.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뭐 소화도 잘 안 되고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어깨가 뻐근할 때가 주로 이 속에서 나오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무조건 이쪽 문제가 생겨죠. 예, 그래서 경추신경과 더불어서 부신경을 치료하는 것이 방법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2번 설하신경, 혀 밑으로. 예, 뇌줄기에서 혀 밑으로. 혀가 이렇게 있으면은 혀 밑에 있는 근육이 있잖아요. 혀 밑에 근육. 여기. 예, 심장에 열이 차면 여기가 뜨끈뜨끈해져요. 침을 팍 찔러가지고 여기서
찔러가지고 푹 찌르면 뭐가 막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찌르면은 쑥 들어가요. 근데 이게 나중에 보면은 침이 뜨뜻해져요. 따끈따끈해져요. 이 혀라고 하는 것은 동양의학적 관점에서는 심장의 열을 배출시키는 거예요. 심장의 열을. 개들이 이런 식이죠.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혀를 관리하는 것 중에 중요한데 혀를 관리하는 게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설인신경이었죠. 설인신경은 인두, 혀의 뒷부분 인두, 설하신경은 혀 밑에 가는데 혀 운동, 3차 신경과 연관이 돼 있다. 설인신경도 연관이 돼 있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장부 치료의 완성은 우리가 그동안에 예전에 공부했던 이 이쪽 교감신경, 여기서 세 가닥이 나가는데 하나는 뒤로 가고 하나는 옆으로 쭉 가고 하나는 내부로 들어가서 서로 다 줄줄이 사탕으로 연결되는데 여기서 각 장기로 다 들어가서 장기를 관리한다. 이 오장육부와 근육의 모든 문제는 결국 척수 내부에 담당 관리자가 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척수에서 이건 이제 일을 시키는 교감신경이고 이거는 부교감신경인데 척수에서 부교감신경은 여기밖에 없다. 청골 2, 3, 4밖에 없다. 청골 2, 3, 4는 뭐뭐 관리하냐면은 대장의 일부, 그중에서 특히 직장, 그 다음에 방광, 자궁, 난소, 신장을 얘가 관리한다. 부교감신경으로서 나머지 나머지 모든 부교감신경의 역할은 여기서 내려오는 미주신경이 다 한다. 음, 네. 거기까지만 하세요. 나머지 헷갈릴 것 같아요. 거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이걸 전부 이렇게 요약하면 이렇게 돼요. 자, 제가, 음, 지금 우리가 그 뇌시비신경 공부한 것을 표 하나로 요약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수고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자, 이 수고를 했으면은 수고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요약 잘했네. 그리고 넘어가면 제가 무지 슬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표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요약한다고 생각하고 세 번 이상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써봐야 됩니다. 그럼 그동안에 공부했던 게 하나하나 다 기억이 나요. 다 기억이 나면서 머릿속 딱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이 부분 치료하는 의사가 없어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3차 신경, 코 잘 안 돼요. 눈도 안 되고 입도 안 되고 잘 안 돼요. 왜? 우리는 뇌줄기에 있는 뇌십이신경으로 치료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것 전부 이렇게 했는데, 네, 뭐, 별자리까지 다 정리했으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한 것 중 혹시 빠진 게 있으면 누군가 좀 정리해가지고 저한테 주시면 보충하도록 할게요. 네. 자, 그래서 뇌십이신경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밝게 살아야 될까요? 왜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밝게 살아야 될까요? 어둡게 살면 안 돼? 나는 어둠이 좋은데? 어둠 속에 들어가면 되게 편안해요. 아무도 보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어, 왜 밝게 살아야 되냐면 우리의 의식은 시신경이 만들어요. 빛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 빛을 받아들여서 시신경 회로가 작동해야만 비로소 기억과 감정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예, 눈이 안 보이는 사람 안으로 보는 거예요. 안으로. 예, 시신경이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이 눈을 연다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바깥으로 초점을 못 맞추니까 결국 늘 속으로 초점을 맞추고 사시는 거예요. 밝게 살아야 됩니다. 맑게. 맑게는 우리 십이신경하고 뭐하고 연결되어 있을까요? 코와 부신경과 설인신경,
설하신경.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맑게 살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그 오염된 것 또는 몸에 해로운 것을 잘 구별하지 못하면 몸이 엄청 고생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에너지를 엄청 써요. 그럼 쓸데없는 에너지를 써서도 뭐 살면 되지. 그게 아니고 진짜 자기가 이 소중한 생명으로서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돼요. 못하게 됩니다. 특히 현대인들이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자꾸 속아요. 자꾸 속아, 이상하게. 포장은 잘 하고 이게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건데 몸에 들어가면은 해가 되고 오히려 도움 안 되는 건데 뭐 엄청 좋은 거예요. 이러면서 하면은 뭐 어떤 사람은 영양제를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씩 사서 드시는 분도 봤어요. 불안해갖고 그걸 안 먹으면 살 수가 없대. 근데 들어가서 전부 몸을 힘들게 해요. 음. 맑은 것은 뭐냐 하면은 빛으로 된 거예요. 빛으로 된 거. 그러니까 모든 음식은 사실 빛으로 된 것이고 그 빛을 품고 있는 거잖아요. 전자 속에. 그 빛이 자 생각해 봐요. 빛이 타오면은 그 빛을 어떻게 담아요? 물에서 H2O에서 양성자와 전자를 분리하고 O는 버려요. 물의 산소는 물이 갖고 있는 산소는 버려요. 그러면 H2만 남죠. H2는 수소 두 개인데 거기 수소 하나는 전자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식물은 CO2를 받아들여요. CO2. 그래서 거기서 빛이 그 전자, 물에서 갖고 온 음, 수소의 그 전자 담아요. 그래야 결국은 탄수화물이란 구조체를 만들어요. 탄수화물은 C6, C가 6개, H11, 12, H가 12개, O가 6개. 그러면은 6개의 이산화탄소와 6개의 물 분자를 가지고 만들어진 게 탄수화물이고 우리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에요. 생명체의 근원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이게 들어가서 핵산 만들어요. 핵산이 뭐예요? DNA, RNA. 아미노산 만들어요. 아미노산은 뭐예요? 모든 생명 물질의 원재료예요. 여기서 만드는데 그럼 이게 결국은 어디서 온 거냐면 CO2와 H2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하늘에서 온 거라고 얘기를 해요. 아닌데 성경에는 땅에서 만들었다 그러는데 흙으로 만들었다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흙도 사실 하늘에서 온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은 하늘에서 와서 살다가 다 분해되면 하늘로 가요. 뭐 쓸데없는 얘기고 어쨌든 그래서 맑게 먹어야 됩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건 그래서 공기이든 물이든 음식이든 맑은 것이 들어와야 돼요. 맑다고 하는 것은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향기로워야 돼요. 왜냐하면 향기, 그러니까 좋은 냄새가 우리 코 속에서 수많은 신호를 가지고 우리 뇌로 직접, 이거는 옆에서 뭐 관리가 안 돼요. 직접 들어가 버리니까. 직접 뇌 속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향기롭게. 생명향기님처럼 향기를 더 이렇게 세상에 퍼뜨리면서 사시면 좋겠어요. 속편하기 엄청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속이 편해야 뇌가 편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네. 오장육부에서 소화가 잘 되고 그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 몸속에 음식의 영양분, 에너지를 잘 흡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우리는 우리만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몸속에 남아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공생하지 못하면은 참 어려워요, 세상. 세포의 의식과 우리 인간의 의식이 어찌 그리 똑같은지 몰라요. 어찌 그리 똑같은지. 그래서 세포들이 서로 공생하며 살지 않으면 막 전쟁이 벌어져요. 서로 죽이고 난리가 나요. 결국은 공멸해요. 같이 죽어요. 근데 우리 몸속에 뭐가 있냐면은 박테리아가 살아요. 박테리아가 우리 세포 수만큼 살아요. 그러면 세포 입장에서 볼 때는 박테리아가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베기도 싫고. 쟤는 자꾸 병을 일으켜.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막 자기가 자꾸 문제를 일으켜. 또 우리 몸속에는 또 박테리아를 지극히 미워하는 면역세포들이 엄청 있거든요. 면역세포들을 관리를 못해. 들어왔다 그러면 막 바로 전쟁이 벌어져. 몸은 원래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박테리아는 박테리아의 영역에 사는 거예요. 자기네들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세포들은 다른 영역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속 편하게 사는 겁니다. 속 편하게. 판단해갖고 너는 나쁜 놈. 옛날엔 그랬잖아요. 뭘 막 자꾸 먹어가지고 막 미생물 다 배출시키고 죽이고 그랬잖아요. 항생제가 위험한 게 그거예요. 항생제를 먹으면 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다 죽어요. 박테리아예요, 박테리아. 우리가 말하는 세균이에요. 이 세균이 나쁜 게 아니라는 의식을 가지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세균은, 근데 세균은 다 나쁜 거지. 뭐 맨날 소독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적절하게 같이 공생해야 된다. 이게 삶의 비밀이기도 해요. 도무지 세균 같은 인간들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니까. 나는 싫은데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뇌 12신경에 대한 것 전반적으로 한번 쭉 살펴봤고, 특히 도표는 꼭 외우시길 바라고, 이제 우리 방하고 1월 중순경에 다시 만나면 그때에 뇌 12신경을 제외한 나머지 핵들과 뇌 전체 구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요. 없으시면 제가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겨울을 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수고하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 네.